그는 30년 경력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를 살려낸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단 한 번의 응급실 방문으로 그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증상을 말하자마자 시작된 처치. 서류보다 먼저 움직인 의료진. 그리고 믿기 어려웠던 비용까지. 그날 밤 그는 병원 밖에 서서 한 가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의료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작은 병원 하나가 제 3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그리고 보험이 없어서였습니다. 그곳은 미국 텍사스의 한 응급실에서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있는 50대 남성이었는데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처음으로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어디인지, 왜 어떤 나라는 되고 어떤 나라는 안 되는지. 30년의 끝에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연구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저는 주차장에 혼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챔버스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출신으로 하버드 의대를 나와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10년은 의료정책 연구로 방향을 틀어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일을 해왔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계 최고입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모순을 30년간 안고 살았습니다. 서울에 온 건 국제의료정책학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건강보험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의료에 대한 제 선입견은 높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의료 시스템은 대부분 미국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서울 도착 이틀 만에 알았습니다. 학회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학회 발표의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그 조임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증상을 분석하는 것이 직업이기도 합니다. 식은땀, 왼팔의 묵직함, 가슴의 압박감, 최악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빠르게 가달라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실 앞이었습니다. 저는 트리아지 간호사에게 다가가 영어로 증상을 설명했고 심장 관련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의사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간호사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휠체어가 도착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대로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2분도 되지 않아 처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심전도가 부착되고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으며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 연결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응급실을 수십 년간 경험해 왔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환자로서.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들어가면 먼저 보험 카드를 내밀고 접수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서울의 이 응급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증상을 말하자마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서류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이라고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증상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사로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민준 의사가 경청했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말을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심전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ST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죠.
트로포닌 수치를 봐야 합니다. 트로포닌은 심근경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였습니다. 저 역시 잘 알고 있는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30분에서 40분 정도입니다. 미국이라면 이 결과를 받기까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박민준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트로포닌 정상입니다. 심전도도 정상 범위이고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흉통의 원인을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증상이 심장질환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학회 기간 동안의 불규칙한 식사와 긴장도가 원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이 약 드시고 내일도 불편하시면 다시 오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듭니까? 저는 외국인이라 한국 보험이 없습니다. 박민준 의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원무과에서 외국인 기준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는 원무과에서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진료비, 처방전까지 모든 항목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이라면 같은 처치에 최소 $3,000에서 $5,000는 나왔을 겁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수백 달러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이 병원 영수증은 전혀 다른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영수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 1층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내밀자 약사는 곧바로 약을 준비했고 그것 또한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을 건네며 그는 복용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하루 2번, 식후 30분, 약의 역할과 주의사항,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차근히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미국의 약국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프린트된 설명서를 건네받습니다. 길고 복잡한 문서지만 직접 설명을 듣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사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말을 이어가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 처마 아래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 한참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저는 항상 숫자와 데이터로 생각해왔습니다. OECD 통계, 기대 수명, 1인당 의료비, 보장률. 그런데 지금 제가 경험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면 치료를 받는다는 것, 서류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비용을 먼저 묻지 않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해야 하는 일인데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냥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건 당뇨 합병증의 보험도 없던 텍사스 응급실에서 죽어간 그 남성이 생각났습니다. 그 남자가 서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다음 날 저는 다시 학회에 나갔습니다. 몸은 이미 괜찮아져 있었고 박민준 의사의 진단도 정확했습니다. 약을 복용한 뒤 흉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학회 세션에서는 한국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는 이재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그는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건강보험 적용 인구 전 국민 100%.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0%. 미국의 건강보험 적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으로 약 92%입니다. 나머지
8%, 약 2,600만 명은 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 안에 텍사스의 그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재원 담당자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건강보험은 1977년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500명 이상 사업장 직원들만 대상이었습니다. 12년 뒤인 198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이 전국민 건강보험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1910년대입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 12년 만에 모든 국민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슬라이드 앞에서 30년간의 연구가 무색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이재원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 의지와 국민들의 동의였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입니까? 그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의 저항, 의료계의 반발, 재정 문제까지 지금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방향은 바꾸지 않았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왜 아직도 어렵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제가 미국 시스템을 모두 아는 건 아니지만요. 의료를 서비스로 보느냐, 권리로 보느냐의 차이가 아닐까요?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를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의료를 권리로. 저는 그 문장을 2번 적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저는 하루 일정을 비워뒀습니다. 서울 곳곳의 병원과 의원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대형 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마포구의 한 내과였습니다.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 1층에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대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분들, 아이를 데려온 보호자, 그리고 퇴근길의 직장인까지 각자 번호표를 들고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고 30분쯤 뒤 진료가 잠시 비는 시간에 원장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25년째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는 김성우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루에 환자를 얼마나 보십니까?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많을 때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봅니다.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수가가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어렵죠. 수가가 낮다 보니 환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진료를 이어오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장님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환자분들 대부분을 제가 잘 아는 편입니다. 25년을 운영해왔으니까요. 누가 언제부터 고혈압이 있었는지, 누가 언제부터 허리가 안 좋아졌는지도요. 그는 시선을 다시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동네 의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프기 전에 상태를 알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잡아내는 거죠. 그건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예방의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성북구의 또 다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소아과였습니다. 진료실 앞 대기실에는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호자들이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주에서 4주 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그 이후에 본인 부담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약 없이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직원이 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날인데요.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예약 없이 소아과를 찾으면 대부분은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기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그 비용까지 생각하자 저는 더 이상 계산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오후에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학회 측에서 투어를 주선해줬습니다. 담당자는 의료정보팀의 이수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병원 안내를 받는 동안 저는 몇 가지 데이터를 물어봤습니다. 이 병원의 평균 외래 환자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초진 기준으로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저는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MRI 예약은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에도 가능하고요. 미국 주요 병원의 경우 MRI 예약은 최소 평균 3주에서 6주가 소요됩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암 진단 이후에 치료 시작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수진 씨는 잠시 자료를 확인한 뒤 답했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위암 기준으로는 진단 후 수술까지 평균 2주에서 3주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암 진단 이후 치료가 시작되기까지 평균 4주에서 6주가 소요됩니다. 대부분은 보험 승인 절차 때문입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투어를 마친 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맑아져 있었고 어제 내리던 비도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저의 30년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텍사스 응급실에서 만났던 그 남성,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던 그 얼굴, 수십 년 동안 읽어온 보고서들, 미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해결책 없이 반복되던 논쟁들, 그 모든 것 위로 어젯밤 서울에서의 경험이 겹쳐졌습니다. 증상을 말하자마자 움직이던 의료진, 서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처치, 30분 만에 나온 검사 결과, 그리고 몇 번이나 확인했던 그 영수증까지.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그 남성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서울에 있었다면,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전 국민이 의료를 보장받는 곳에 있었다면, 서울에서의 학회를 마치고 오스틴으로 돌아온 뒤, 저는 동료들에게 서울에서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모두 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특수한 사례야. 인구 밀도가 높고 문화적 동질성도 크고 그 시스템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맥락 위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도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배울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 방향이라도. 동료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방향?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의료를 권리로 보는 것.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런데 한국은 1977년에 시작해서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만들었어. 우리는 100년째 논의만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새로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 번 고쳐 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의료는 권리다.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미국에 던지는 질문들. 동료들은 이 제목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게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박민준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학회에서 받은 연락처를 통해 어렵게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것. 한국에서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는 것. 서류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당연함이 항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에 30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은 그 익숙함을 조용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응급실에 그 남성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차트 속 이니셜로만 남아있는 한 사람.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가 서울에 있었다면 과연 살아 있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그를 다시 책상 앞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논문을 쓰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의료는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감동한 한국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